예, 저희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과제는 저희가 조금 전에 기출문제처럼 뭔가 대응관계를 만족하는 연속함수는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제고, 다음 주에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가로 1번은 여기 참고 내용을 좀 보시면 돼요. 여기 x가 x로 가는 뭐 항등사상에 대해서 이제 연속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지금 뭐 타우1이 정의역의 위상, 타우2를 이제 공역의 위상이라고 썼을 때 이제 연속의 정의를 그대로 풀었었으면 이제 타우2 쪽에 있는 계집합을 갖고 와서 이제 역상을 시켜서 정의역의 계집합이 된다를 확인하는 건데, 뭐 사상이 항등이니까 뭐 역상도 항등이고, 그래서 g에 대해서 역상을 시킨 것도 그대로 g여서 그 타우2에 있는 g를 갖고 올 때마다 타우1에 들어간다. 그래서 타우2에 있는 게 다 타우1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상황. 예. 예. 그래서 이제 타우2에 있는 걸 뽑을 때마다 타우1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타우2가 이제 타우1 쪽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항등사상의 연속인 거랑 뭐 자연스럽게 동치해요. 그래서 이제 공역위상하고 정의역위상하고 정의역위상이 더 강하다는 거하고 항등사상의 연속인 것하고 그냥 동치다. 이런 내용이고, 뭐 당연히 정의역하고 위상이 이제 위상 자체가 당연히 같으면 뭐 당연히 이것도 성립하는 거라서 뭐 자연스럽게 연속이에요. 네. 그래서 당연히 위상이 똑같고 사상이 항등인 거 연속인 것도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이 정의역이 강한 거하고 항등이 연속인 것도 이제 동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이제 상수함수에 대해서도 항상 연속이다. 예. 그래서 이제 공역 쪽의 계집합을 이제 두 경우로 나눠보면 돼요. 그래서 그 상수함수라는 얘기는 이제 치역의 원소가 딱 하나인데, 그 치역의 원소를 갖고 있는 거랑 안 갖고 있는 걸로 나눠서 역상을 시켜보면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뭐 자연스럽게 된다. 예. 그래서 상수함수 언제나 연속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공간 정역이 만약에 이상공간이면 또 당연히 연속이 된다. 사실 공역에 있는 계집합을 정역으로 역상시켜 보면 어차피 역상시키면 다 X쪽의 어떤 부분 집합인데 정역이 이상공간이니까 뭐 다 된다. 그래서 정역이 이상공간이면 정역 쪽에서는 계집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 맞다. 그다음에 이제 공역 쪽이 이제 비이산 이상이면 뭐 당연히 계집합이 두 개밖에 없어서 뭐 둘 다 역상할 때마다 뭐 당연히 정역의 계집합이 되니까 공역 쪽이 또 비이산인 경우도 뭐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예. 그 다음 성질은 이제 연속의 정의는 계집합을 역상시킨 것이 계집합인 게 정의인데, 기저원소를 역상시켜서 계집합인 것하고 이제 동치다. 그러니까 계집합을 역상시켜서 확인하는 거랑 기저를 역상시켜서 확인하는 거랑 뭐 동치다. 예. 그래서 뭐 A쪽에서 이제 뭐 B쪽 방향에 뭐 공역에서 이제 기저원소를 이제 가지고 와서 뭐 공역의 기저원소를 갖고 올 때마다 기저원소도 일종의 계집합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연속의 정의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저원소도 뭐 공역의 계집합이라서 A에서 B쪽 방향 성립을 하고, 뭐 B쪽에서 A쪽 방향은 이제 공역에서 계집합을 꺼내와서 그걸 역상시킨 게 이제 정역의 계집합이 맞다를 확인하면 되는데, 어차피 저 계집합은 이제 기저들의 합집합인 거죠. 그래서 기저원소들의 적당한 합집합 표현이고, 그래서 그건 이제 G를 역상시키는 건데 이제 G 자체를 이제 어떤 기저의 합집합으로 표현해 놓고 역상한 거랑 같고, 그 다음에 뭐 합을 하고 합집합을 하고 역상을 구한 거랑 역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합을 한 거랑 어차피 같다. 예. 이런 경우 항상 성립을 하고, 근데 이 각각의 역상이 B번 명제가 이제 기저의 역상이 다 계집합이니까 이 각각의 기저 원소를 역상한 게 이제 계집합인 게 B번이고, 이제 각각 이 부분이 이제 계집합이다가 B번이고, 뭐 계집합을 합을 해도 계집합이 되는 거 이제 위상에 대해서 그대로 성립하는 내용이어서 B쪽에서 A쪽도 이제 성립을 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기저는 뭐 기저들의 합으로 계집합들이 다 표현한다. 그리고 역상에 대해서 이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B번도 사실상 뭐 거의 정의처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B번 명제,
이제 기저원소들에 대해서 역산시키면서 이제 연속을 확인하는 거 뭐 거의 정의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다음 보기 5.1.7 보겠습니다. 5.1.7은 전체 공간은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고 거기에 이제 x가 이제 유한 부분 집합이었을 때 그대로 이상 공간이 된다. 여기 이제 예제로 보시면 이렇게 점이 3개 있는 유한 집합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 있는 열린 개구간을 적당히 각 점마다 잘 갖고 오면 뭐 4에서 개구간을 적당히 이런 걸 갖고 오면 교집합이 이제 딱 뭐 자기 자신 점만 남게 하는 각 점마다의 그런 개구간들이 당연히 있고 그대로 이제 이상 공간이 된다. 그래서 전체가 보통 이상 공간이고 x가 유한이면 이상 공간이 되는 상황이고 결국 x가 이상 공간이 되는 상황이면 정의역이 이산이면 그대로 함수도 연속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가로 1번 내용이 보통 이상 공간에 x가 유한 부분 집합이었을 때 그냥 이상 공간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가로 2번하고 가로 4번은 뭐 x제곱 일반적으로 이제 다항함수가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뭐 연속함수다라는 상황이고 사실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이제 그래프가 이제 끊이지 않고 그려지면 사실 연속 개념이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뭐 사실 뭐 x제곱이든 다항함수 등 끊어지지 않고 그래프가 그려지는 상황인데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그려지면 사실상 연속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연속함수다. 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중간에 이제 가로 3번이 있는데 역시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이제 그래프가 사실 끊어지게 그리면 연속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 이렇게 끊어지는데 정의역 공역이 다 보통 이상 공간이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지게 그려지면 이게 연속이 되지 않고 사실 이게 연속이 아닌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게 끊어지는 부분을 좀 이용을 해서 저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뭐 2분의 1에서 뭐 3까지 이런 개구간을 가지고 가서 이제 역상을 시키면 뭐 이제 여기 0이 나오고 이제 3을 가지고 역상을 시키면 이제 2가 나올 텐데 어쨌든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개구간을 가지고 역상을 시키다 보면 이런 점들이 나오게 하는 이런 계집합을 찾아오실 수가 있고 그럼 이런 점이 나오면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 이 0이 내점이 되지 않고 이게 정의역이 계집합이 안 되는 상황이 그래서 계집합을 역상시켜서 계집합이 안 나왔으니까 연속이 아닌 상황이 그래서 그냥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끊어져서 그려지게 되면 역상을 시켜서 이렇게 계집합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얼마든지 찾아지고 연속이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상 공간은 그냥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지로 확인해도 뭐 성립하는 개념이 어쨌든 이렇게 끊어져서 그려지면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져서 그려지면 연속이 되지 않는다. 근데 다음 보기는 아까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 연속이 아니었던 똑같은 개형의 H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은 보통 이상 공간이 아닌데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 아닌 경우에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것만 보고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보통 이상 공간에서만 성립하는 개념이고 이렇게 보통 이상 공간이 아닌 데서는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것만 보고선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정의대로 확인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하한 이상에서 이 녀석의 연속을 확인하려고 하면 뭐 경우를 사실 나눠야 돼요. 여기 뭐 기저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 요점보다 더 위쪽에 올라가 있는 기저들에 대한 확인도 해봐야 되고 요 사이에 끝점이 걸려져 있는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나눠서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3개 정도를 나눠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그냥 이런 형태로 그냥 숫자를 적어서 이제 확인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경우를 어떻게 나눠도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경우가 어떻게 나눠져도 결국은 하한 이상의 이제 기저꼴에 대한 역상을 시켜보면 결과물도 이제 하한 이상의 형태로 나오게 돼. 그래서 경우를 다 나눠서 확인해 본 결과가 이제 연속이 맞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 그래서 요 보기 5.1.8하고 방금 전에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 있던 녀석하고 그냥 비교해서 그냥 보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녀석을
뭐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연속이 아니다. 뭐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보통 이상 공간이 아닌 경우는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경우더라도 연속이 되는 경우도 이제 가능한 거다.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고 가시면 돼요. 예, 뭐 역시 이제 과제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기하고 그 밑에 기출문제하고는 이제 사실 같은 내용이고 뭐 그냥 기출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제 X집합이 이제 기저라고 언급되어 있는 걸 보면 V도 계집합이고 V의 여집합도 계집합인, 결국 이제 V는 개폐가 다 되는 집합인 것. 그래서 개폐가 다 되는 집합을 이제 기저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유상 공간이 X로 나와 있고, 이제 F를 패집합, 이제 그 바깥쪽에 있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F는 패집합이고 F에 없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P는 0에 대응하고 F는 전부 다 1에 대응하는 이런 대응 관계를 만족하는 연속함수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지금 질문인데,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패집합이라는 거를 거의 정의처럼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명제 중에 패집합이라는 거는 밖에 있는 점을 꺼내올 때마다 안 만나는 계집합이 찾아지는 거, 이걸 패집합의 거의 정의처럼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패집합은 밖에 있는 점을 줄 때마다 안 만나는 계집합이 존재한다. 이걸 거의 정의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계집합 용어로 다시 써보면 얘가 패라는 얘기는 여집합을 시킨 게 계집합이라는 내용이고, 얘가 밖에 있다는 얘기는 사실 이 여집합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점이라는 게 그 여집합 속에 있는 점이다. 뭐 똑같은 내용이고, 계집합이고 얘가 안에 있는 점이면 역시 안에 뭔가 계집합을 넣을 수가 있는 것. 결국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는 바깥쪽이 F니까 F하고 얘가 만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집합 안에 있는 점마다 안에 넣을 녀석을 찾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패집합 밖에 있는 점을 꺼내올 때마다 안 만나는 게 존재한다는 내용하고 완전히 같은 내용. 그래서 이것도 거의 정의 상황처럼 생각을 계속 하시면 돼요. 밖에 있는 점을 줄 때마다 안 만난다. 그러니까 안 만나는 뭐 계집합이 있다. 어쨌든 여기도 패집합이고 밖에 있는 점이어서 이런 상황에 뭐 계집합이 찾아지는 건 뭐 패집합이 갖고 있는 정의다. 뭐 이 정도로도 생각을 하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우선 시작하는 부분에 이제 그 명제가 써진데 얘가 패집합이고 얘가 밖에 있는 점이니까 이제 만나지 않는 뭐 적당한 뭐 계집합이 존재한다. 그 사실 계집합이 존재하면 그 계집합 속에 또 뭔가 기저가 존재할 거고, 기저 중에서도 당연히 만나지 않는 게 존재하는 것도 당연히 따라와요. 그래서 뭐 기저 원소 중에서 만나지 않는 그런 적당한 뭐 B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건 똑같은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P라는 점에 대해서 적당한 B가 존재해서 만나지 않는 이런 적당한 B가 존재한다. 어쨌든 기저원소 중에서 존재했고, 이제 기저원소들은 개폐가 다 되는 집합이, 이게 아까 기저원소, 그러니까 기저원소의 정의 안에 있던 부분, 이제 개폐가 다 되는 B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 P는 0에 대응하고 얘는 0에 대응하고 여기는 모조리 1에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P에 대응하고, 그러니까 얘는 1에 대응하고 얘는 0에 대응하고 이렇게 모조리 다 1에 대응하는 이런 사상이 있어야 되는 게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이 점이 지금 0에 대응해야 되는데 그냥 정의 자체를 이 B에 있는 것 전체가 다 0으로 정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에 가야 되는데 B의 여집합 쪽, 거기에도 물론 F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B가 아닌 쪽을 다 1에 대응하는 이런 함수를 정의하면 문제 조건에서 원하는 함수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여기가 다 1에 대응하고 여기가 0에 대응하는 건 이미 만족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뭐 이 조건과 P의 대응 조건과 F의 대응 조건은 자연스럽게 만족하는 상황이고 연속이 이제 확인되면 되는데 어차피 치역의 점이 두 개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치역의 점이 둘 다 있는 거, 뭐 둘 다 없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 요 네 개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경우를 다 나눠서 확인을 하게 되면 역상들이 뭐 전체 공집합 B, 비여집합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B는 개폐집합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얘도 개집합이에요. 폐여집합도 개니까. 그래서 개집합, 개집합이 다 되는 상황. 그래서 연속이 만족이 된다. 대응 조건도 만족하고 연속도 만족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함수는 존재한다. 이런 함수는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밑에 참고 내용은 아까 이제 뭐 B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0과 1로 정의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의된 함수를 저희가 특성함수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이런 기호로 썼을 때 첨자에다가 쓴 A집합에 있는 애들을 다 1로 없는 애들을 0으로 대응하는 함수를 보통 이렇게 쓰고 저희가 이제 특성함수라고 부르고 사실 아까 이제 증명 과정에 있던 함수도 뭐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특성함수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던 F예요. 특성함수가 이제 갖고 있는 성질 중에 이제 불연속 어떤 점에서 이제 불연속이 되는 것 사실 저희가 점에서 연속이다의 정의가 조금 뒤에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성립하는 명제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에서 불연속인 것하고 그 점이 경계점인 거하고 동치가 성립해요. 저희가 점에서 연속이다의 정의는 좀 뒤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함수가 연속인 거랑 A가 개폐가 다 되는 거랑도 동치가 성립해. 그래서 특성함수가 일반적으로 이 동치 관계를 만족시켜줘요. 근데 아까 문제 속에서 아까 B에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그 B가 개폐였기 때문에 결국은 뭐 사실 얘가 A에 있다 없다라는 게 A 없다라는 게 여집합에 들어간다라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 A가 개폐면 A의 여집합도 개폐예요. 그래서 어차피 개폐집합인 A에 대해서 각각을 0과 1로 대응을 하는 함수 그러니까 A가 개폐가 됐다는 상황이면 특성함수가 연속인 내용이 항상 성립을 하고 조금 전에 기출문제에서 이제 B도 B의 여집합도 개폐고 이제 그런 부분에 특성함수가 정의되면 연속이 또 성립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참고 내용이 그래서 아까 이제 기출문제에서 풀이에 적혀져 있었던 B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1과 0으로 정의되는 이런 함수 그래서 여집합에 있는 걸 다 1로 대응하면 그 첨자 부분에다가 여집합이라고 쓴 특성함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B의 여집합을 첨자에다가 쓴 특성함수가 B 여집합이 다 1로 대응하는 그런 특성함수고 사실 이 B의 여집합이 개폐집합이어서 연속 개념을 갖는 특성함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대응 조건도 다 만족을 하는 그래서 사실 아까 기출문제에서 F라고 썼던 함수가 이런 특성함수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성함수가 갖고 있는 동치명제가 바로 위에 써져 있던 이 동치명제 기억 니은도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거다. 특성함수에서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거다. 뭐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리 내용은 뭐 F라는 함수가 연속이고 G라는 함수도 연속이라면 합성시킨 함수도 연속이 된다. 뭐 연속과 연속을 합성하면 연속이 된다. 뭐 정의대로 그대로 확인하시면 그래서 합성함수가 연속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집합을 꺼낸 게 이쪽으로 역상시킨 게 계집합이 맞다를 확인하시면 되고 시작을 Z쪽에 계집합을 꺼내놓고 시작을 할 건데 결국은 뭐 합성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꺼낸 계집합을 이제 여기까지 역상을 시키는 게 해야 될 일인데 G로 역상하고 그걸 다시 F로 역상하시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G로 역상을 하면 결국은 Y쪽에 있는 계집합이 되고 그래서 그 Y쪽에 있는 계집합을 F로 이제 역상을 시키면 역시 연속이기 때문에 X쪽에 계집합이 되고 결국은 이 상황이 결국은 합성함수에서 역상시킨 거랑 똑같은 집합이고 X의 계집합이 맞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역상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또 계집합이 된다. 그래서 둘 다 연속이면, F하고 G가 둘 다 연속이면 합성시킨 게 연속이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A는 이제 정의역 X에 대한 이제 부분 공간이다라고 써져 있고, 뭐 그대로 A를 A로 보내는 함수, 뭐 자연스럽게 연속이 된다. 예.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계집합을 뭐 여기로 이제 역상을 시키는 상황이 사실은 이제 교집합을 시키는 상황이랑 당연히 같을 텐데, 전체 동네의 계집합과 A를 교집합을 시킨 게 정확하게 이제 A에 있는 계집합이 되니까 뭐 자연스럽게 정의역이 계집합이 되는 상황. 그래서 뭐 이 포함 사상은 뭐 연속이 항상 된다. 예, 그래서 얘가 전체 공간이고 얘가 부분 공간이고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함수 뭐 그대로 연속이다. 조금 이따 이제 기출 문제에서 이제 이 함수가 또 나오는데 뭐 자연스럽게 연속이다. 예. 예, 그리고 이제 f가 이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그게 연속까지 되는 f였으면 정의역을 a로 이제 축소해도 여전히 연속이 된다. 예, 예. 그래서 역시 뭐 여기서 계집합을 꺼내서 이제 역상을 시켜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여기를 f로 역상시킨 건 그대로 정의역에서 계집합이 그대로 되고 사실 여기 축소함수 쪽으로 축소함수에 대해서 역상을 시켰다라는 상황이 뭐 어차피 f하고 대응관계는 똑같은 거니까 f로 역상을 시킨 것 중에서 a 부분만 찾은 거랑 똑같은 거다. 근데 어차피 얘가 x에서 계집합이고 얘가 x에서 계집합이고 a랑 교집합을 시켰으니까 그대로 얘가 a에서 계집합이다. 그래서 그냥 가로 2번의 명제도 이제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내용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 연속함수를 축소시켜 놓은 함수도 연속함수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역을 뭐 치역으로 지금 바꿔놓은 상황도 뭐 연속함수에 대해서 공역을 치역으로 바꿔놓은 상황도 뭐 그대로 연속이 맞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실상의 대응관계는 똑같은 거라서 그냥 함수의 이름만 잠깐 G로 썼는데 그래서 그냥 공역을 치역으로 바꾼 함수를 함수의 이름만 G라고 써서 대응관계는 어차피 F랑 똑같은 대응관계고 그래서 뭐 여기 공역 쪽에 있는 계집합을 이제 꺼내와서 이제 공역 쪽에 있는 계집합을 이제 꺼내오면 공역이 fx니까 이제 fx 쪽에 이제 계집합을 꺼내와서 역상을 시키면 되는데 결국은 전체 동네에 이제 계집합하고 교집합의 표현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y 쪽에 적당한 계집합하고 교집합의 표현으로 나오고 연속이니까 역상을 시키면 당연히 계집합이 되고 그래서 G를 역상을 시킨 게 결국은 G를 뭐 이렇게 교집합 표현으로 이제 써놓은 거다라고 놓고 나서 이제 역상을 시킨 거랑 똑같고 교집합을 역상시키는 거랑 역상을 하고 교집합을 나중에 하는 거랑 똑같고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정의역 전체가 다 나올 거니까 얘가 그대로 남고 그래서 뭐 G에서 역상을 시킨 거랑 사실 F에서 역상을 시킨 거랑 뭐 집합은 뭐 차이가 없고 뭐 그대로 이제 연속 개념이 따라가는데 뭐 공역을 치역으로 바꾸더라도 연속은 뭐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되는 상황 뭐 그게 지금 가로 3번 아까 이제 연속과 연속을 합성한 건 연속이다 뭐 그런 자연스러운 명제가 있었는데 여기 참고 명제도 아까 그 내용하고 그냥 비교해서 잠깐 보고 가시면 이제 뭐 합성시킨 게 연속이고 둘 중에 하나가 연속이면 나머지 하나가 연속이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합성한 게 연속이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연속이면 나머지 하나가 연속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남은 하나의 연속은 보장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불연속과 불연속을 합성하는 게 연속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불연속끼리 합성했을 때 항상 불연속이냐 뭐 그렇지 않고 이런 합성과 둘 중에 하나가 연속이었을 때
나머지 하나가 연속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내용이 이제 참고 내용이에요. 이제 기출문제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실수집합에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 이제 타우란 이름으로 주어져 있고, 이제 거기 부분집합 유리수에 이제 부분 공간이 이제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포함 사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유리수에서 실수 쪽으로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이 포함 사상 연속 개념이 항상 성립한다. 아까 확인했던 내용하고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계집합을 이쪽으로 역상을 시키는 상황이 어차피 교집합 표현으로 될 텐데, 그래서 어차피 역상시키면 자기 자신 꼴만 나올 거여서 교집합 표현으로 나올 텐데, 자연스럽게 이제 부분 공간의 계집합이 된다. 네. 그래서 포함 사상 연속이 되는 개념이 항상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편의상 이제 x의 위상을 뭐 보통 쓰듯이 이제 타우 x다라고 이제 쓰고, 요 J는 아까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있었던 포함 사상이고, 연속까지가 확인이 됐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포함 사상이 연속인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내용이고,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도 있었던 내용이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얘가 연속이면 얘가 연속이냐라는 질문이, 결국은 이 둘 다 연속이면 얘가 연속이냐, 이런 형태의 질문이 지금 동그라미 2번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가 연속이라고 해서 얘가 연속이란 보장을 하는 건 아닌데, 뭐 지금 상황은 이제 성립하게 돼요. 이따가 이제 증명 과정을 보겠지만, 얘가 이제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뭐 특별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성립하게 돼.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을 그대로 정의대로 쓰면, 여기서 계집합을 꺼내서 F쪽으로 역상을 시키는 게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계집합을 뽑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U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계집합을 뽑고 시작을 했는데, 어차피 여기서 계집합을 뽑으면 여기 있는 계집합과 교집합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상대 이상 관계니까. 그래서 U라는 집합을 이제 뽑고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교집합 표현으로 쓸 수 있는 전체 동의 계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U를 뽑고 시작을 하면 저렇게 교집합 표현으로 쓸 수 있는 이쪽의 계집합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그래서 여기서 G가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그리고 얘가 연속이고 얘가 계집합이니까 이걸 역상을 시킨 것도 계집합이 된다. 연속함수로 계집합을 역상시켰으니까 X쪽에 이제 계집합이 되고, 사실 합성함수로 역상을 시킨다는 건 이렇게 역상시키고 역상시킨 거랑 같다. 네, 그래서 합성함수로 역상시킨 게 각각 역상하고 또 역상한 거랑 당연히 같게 되고, 그리고 J로 이제 역상을 시키는 게, 여기 J로 역상을 시키는 게, 뭐 아까 뭐 동그라미 1번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교집합 표현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역상이 되고, J로 역상한다라는 거는 교집합 표현으로 되고, 사실상 이 교집합 표현을 그대로 U니까 그대로 이제 U의 역상이다. 예. 그래서 결국 얘는 뭐 얘랑 같고, 얘는 계집합이니까 똑같은 집합인 얘도 계집합이다. 결국은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 얘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그런 J니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 둘이 연속이라고 얘가 연속이라고 보장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뭐 J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그런 J이다 보니까 이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예, 다음 성질을 보시면, 예, 지금 여기 U들은 이제 X쪽에 있는 계집합이고, 그게 적당히 합집합으로 이제 X가 표현되는 상황이었을 때, A번, B번 동치다라고 나와 있는데, A번 이제 F가 연속인 거랑 각각의 축소함수가 연속인 거랑 지금 동치다. 그래서 함수가 연속인 거랑 뭐 각각의 축소함수가 모두 다 연속인 거랑 동치다라고 써져 있는데, 연속함수에 대해서 축소함수가 연속인 건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A쪽에서 B쪽 내용은 이제 연속에 대해서 축소시킨 것도 연속이다.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있었던 내용이고, 반대쪽 방향도 지금 성립하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축소함수가 연속이었을 때 이제 f 자체도 연속이다. 이제 이걸 확인하는 게 여기 B에서 A 방향이고, 그래서 공역 쪽에 일반적인 계집합 H를 지금 꺼냈는데 각각의 축소함수가 지금 연속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축소함수에 대해서 역상을 시킨 것도 이제 정의역의 계집합이 돼야 되고, 근데 F 쪽으로 역상을 시킨다라는 게 축소함수 쪽으로 역상을 다 시키고 나서 그걸 다시 합한 거랑 같은데, 이 각각은 지금 계집합이 되니까 합을 다 한 것도 계집합이 된다. 이 내용인 것. 그래서 B에서 A쪽 방향도 이제 성립을 한다. 과제는 여기 지금 A알파가 이제 패라는 조건에 대해서 방금 전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문구가 써져 있는 형태가 나와 있는데, 뭐 다음 주에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정리 보겠습니다. 다음 정리. 지금 F는 정의역이 X고 이제 공역이 Y인 상황이고, 이제 연속까지도 되는 지금 F였을 때, 여기 뭐 치역하고 Y 사이에는 Z 쪽으로 공역이 가도 연속이다. 아까 사실 여기 치역으로 바꾼 것도 연속이었는데, 뭐 사실 그 사이에는 Z가 와도 이제 다 뭐 연속이다. 그리고 이제 Y가 W의 부분 공간이면, 그래서 그런 W로 이제 공역이 바뀌어도 그냥 연속이다. 그래서 사실 공역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바뀌더라도 여전히 뭐 연속 개념이 성립한다. 뭐 그냥 그렇다 정도로 이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3장에서 이제 봤었던 참고명제를 다시 한번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부분 공간에서 G가 계집합이고 A도 전체에서 계집합이면 그때는 그 G도 전체에서 계집합이 맞다. 그리고 이제 F가 부분 공간에서 패고 A 자체도 전체에서도 패가 되는 이 상황이면 F가 전체에서도 패가 맞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하고 이제 성립을 한다. 그래서 여기 A가 뭐 개라는 얘기 혹은 뭐 A가 패라는 얘기가 있을 때 니은 리을 성립하는 게 맞는데, A가 개라는 얘기가 없는 뭐 기억이나 A가 패라는 얘기가 없는 디귿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디귿은 일반적으로는 성립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고, 지금 뭐 요 기초 정리에 뭐 적용되는 부분 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붙임 정리, 이제 붙임 보조 정리라고 나와 있는 정리를 보겠습니다. 그냥 붙임 정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하고 B가 합해서 이제 X가 되는데, A, B가 이제 둘 다 패, 그러니까 A도 패고 B도 패, 아니면 A도 개, B도 개, 그러니까 둘 다 패, 아니면 둘 다 개, 이제 그런 상황이면서 합해서 정의역 X가 다 되는 그런 A, B일 때, 지금 이 표현을 합집합처럼 써놓은 저 함수가 결국은 뭐 F가 이제 정의 부분의 일부분이 있고 G가 정의 부분의 일부분에 있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F나 G로 이제 정의가 되는 그런 H인데, 결국은 A 쪽에 있는 건 F로 B 쪽에 있는 건 G로 대응하는 그런 상황의 H다. 뭐 그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함수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F도 연속이 되고 G도 연속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FG로 같이 정의되어 있는 H 여전히 연속이 된다. 이건 이제 붙임 정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패집합이면서 이 둘 다 연속이 되는 그런 경우면 H가 연속이 맞다. 아니면 둘 다 계집합이면서 이게 둘 다 연속이 되면 H가 연속이 맞다. 이 상황을 붙임 정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패집합이거나 이제 둘 다 계집합인 게 가정 부분에 있는데, 뭐 증명하는 흐름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패집합인 경우에 대해서 증명을 하겠다라고 보면, 결국은 둘 다 패집합일 때는 패의 역상이 패다 쪽으로 증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역의 일반적인 패를 꺼내서 역상을 시킨 게 정의역에서 패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지금 F가 연속이어서 패를 역상시키면 역시 뭐 패의 역상은 이제 패가 되는 상황인데, A에서 패집합이에요. 예, 지금 정의역이 A니까 A에서 패집합이고, 근데 그 A 자체가 전체에서도 패집합, 예.
A가 X에서도 패집합이. 그래서 아까 이제 참고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나와 있던 것 중에서 이제 리을 부분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A에서 패집합인데 A마저도 전체에서 패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가 전체에서도 패가 된다. 예. 그래서 A에서 패고 A마저도 전체에서 패기 때문에 X에서도 패다. 뭐 G쪽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G에도 연속이고 G의 정역이 B여서 사실 B에서만 패인데 그리고 B 자체도 B 자체도 X의 패기 때문에 B 자체도 이제 X의 패기 때문에 결국은 뭐 역상시킨 것도 전체에서 패가 된다. 그래서 둘 다 패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증명하는 흐름에 A가 패라는 내용하고 이제 B가 패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이 집합이 전체에서도 패가 되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그래서 결국은 전체에서 패가 되는 상황을 하고 나면 패하고 패를 합한 것도 이제 패가 맞다. 그래서 AH로 역상한 것도 패가 맞다. 이런 내용. 이건 이제 둘 다 패가 되는 상황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다. 이걸 좀 보시면 되고, 이제 둘 다 계집합이 되는 경우에 대한 증명도 계의 역상의 계다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으로 가시면 되는데, 역시 A에서 패가 되는 요집합이 지금 계집합이니까 A에서 계가 되는 요집합이 전체에서 계가 되는 상황이냐, 일반적이진 않지만 A가 전체에서 계가 되면 얘도 전체에서 계가 된다. 그런 내용을 그대로 이제 쓰시면 증명이 똑같이 돼요.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각자 보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붙임 정리 내용을 다시 써놓은 게 요 참고 내용이에요. 어떤 h라는 함수가 뭐 두 집합의 합집합 형태의 정의역을 갖고 있는데 a로 축소했는 거 연속이 되고 b로 축소한 것도 연속이 되고 둘 다 패가 되는 a, b, 그러니까 a도 패, b도 패가 되는 상황이면 h가 연속이라고 하면 된다. 이게 바로 붙임 정리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a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정의역을 a만 봤을 때, 정의역을 b만 봤을 때도 연속이 되고 a, b가 둘 다 패가 되면 연속이 맞는 거다. 이게 붙임 정리다. 예요. 그래서 뭐 붙임 정리에 대한 보기가 이제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1 이하 쪽하고 1 이상 쪽에 대해서 식이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냥 요 집합을 각각 A, B라고 이제 불렀을 때, 여기 1 이하랑 1 이상을 각각 A, B라고 불렀을 때, 뭐 여기 다 끝점들이 들어가 있는 구간 형태면 이게 지금 보통 이상 공간에서 다 패가 되는 집합. 그래서 보통 이상 공간에서 A도 패고, 이제 B도 패고, 그래서 정의역을 A 쪽으로 축소하고 나면 그냥 다항식 꼴이고, 보통 이상 공간이면 당연히 연속이 되고, 정의역을 B로 축소하고 나도 어차피 다항식 꼴이고, 보통 이상 공간에서 당연히 연속이 되고, 그래서 정의역을 여기로 축소한 거, 정의역을 여기로 축소한 거 다 연속이 되고, 뭐 둘 다 패고, 그러면 원래 함수 H 연속이 맞다. 이게 붙임 정리인 거. 그래서 붙임 정리 내용으로 연속성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붙임 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여기가 둘 다 패집합 혹은 둘 다 계집합이어야 돼. 뭐 가로 2번도 이제 0 이상 0 이하 쪽의 집합을 각각 A, B라고 둔다면 뭐 여전히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 둘 다 패집합이고, 이제 둘 다 패집합이고, 이제 정의역이 축소되고 나면 어차피 다항함수 꼴이니까 뭐 당연히 연속이 맞아요. 그래서 각각도 연속이 맞고 각각도 패가 맞아서 붙임 정리를 쓸 수 있고 연속이다. 그 다음에 가로 3번하고 이제 가로 4번은 이제 A하고 B가 둘 다 패 혹은 둘 다 개, 그 조건하고 맞지 않는 경우는 붙임 정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제로 이제 가로 3, 4번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0보다 작은 쪽과 0보다 큰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가로 1, 2번하고 비교해서 좀 보실 부분은 지금 여기 0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0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얘가 패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둘 다 패라고 되어 있느냐 보면 아니고, 둘 다 개라고 되어 있느냐 보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패냐 이것도 아니고 둘 다 개냐도 이게 아닌 것. 이거가 되거나 이거가 됐을 때가 붙임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붙임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물론 축소함수가 연속인 건 맞아요. 이게 아무리 맞아도 이게 둘 다 패 그것도 아니고 둘 다 개 그것도 아니어서 이제 붙임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연속함수도 아니에요. 어쨌든 가로 3, 4번은 요 내용들이 있어야 붙임 정리를 쓸 수 있는 거다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뭐 보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가로 4번도 지금 마찬가지 뭐 유리수에서 x로 이제 무리수에서 0으로 정의되는 함수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뭐 둘 다 패냐 둘 다 개냐 이거 아닌 거죠. 뭐 유리수집합이나 무리수집합은 개도 아니고 패도 아닌 거죠. 그래서 뭐 둘 다 개냐도 맞지 않고 둘 다 패냐도 이제 맞지 않아. 근데 뭐 축소함수 상황들을 보면 여기 뭐 항등사상 뭐 여기 지금 상수함수 이런 상황인데 뭐 상수함수 당연히 연속이 맞고 지금 항등사상인데 어차피 여기 보통이상 공간에 지금 상대이상으로 볼 거니까 얘도 연속이 맞는 것. 그래서 아무리 축소함수가 다 연속이 맞지만 요 내용이 맞거나 요 내용이 맞아야 붙임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맞지 않아서 붙임 정리가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 3, 4번은 이제 둘 다 패, 둘 다 개, 요 내용이 지금 맞지 않고 적용할 수 없다. 조금 쉬었다가 저희 점에서 연속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